저 또 버려지는 거예요? 시동을 끄려던 강민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뒷좌석에서 들려온 목소리였어요. 민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 뒷좌석 구석, 웅크린 채로 그를 올려다보는 7살 아이의 눈빛에는 기대 같은 게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묻지도 않았어요. 그저 내리라고 하면 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또 그 한마디가 민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아이에게 또가 몇 번이었을까? 그리고 왜 이 아이는 하필 자신의 차에 숨어들었을까?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마음 따뜻한 일들과 작은 기쁨이 여러분 곁에 머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새벽 5시에 시동을 걸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차를 세웠어요. 18시간을 달렸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내려드린 민철은 빈차 등을 켜고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신호에 걸렸을 때 옆 차선에서 국밥집 간판이 보였어요. 국밥 한 그릇 먹고 갈까? 그게 오늘 하루 중 처음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민철의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댓국? 네. 말은 그게 다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국밥을 묵묵히 비우고 계산을 마치고 나왔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차를 세웠어요. 시동을 끄려고 키에 손을 뻗었을 때였습니다. 꼬르륵. 뒷좌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 거기 누구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차 문을 열고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발치 쪽 조수석 뒤 구석에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얇은 긴팔 티셔츠에 청바지, 운동화 끈은 풀려 있었습니다. 가방은 없었어요. 얘야. 민철이 어깨를 가볍게 흔들자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놀라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너 누구니? 왜 여기 타고 있어? 집이 어디야?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배고프구나? 그 말에 아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꼬르륵. 또 소리가 났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자. 민철은 아이를 조수석에 앉혔습니다. 아이는 안전벨트를 스스로 채웠어요.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국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민철을 보았어요. 또 오셨어요? 국밥 하나요. 에꺼. 국밥이 나왔습니다. 아이는 허겁지겁 먹었어요. 숟가락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물까지 다 마시고 그릇을 비우는데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민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 애도 저랬지.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경찰서 가자. 거기서 부모님 찾아줄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젊은 경찰이 그들을 보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 아이를 제 차에서 발견했습니다. 보호자를 찾아줘야 할 것 같아서요. 경찰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김서준이요. 몇 살이야? 7살이요. 경찰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전화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를 내려놓은 경찰이 말했어요. 양부모님께 연락이 닿았습니다. 곧 오신답니다. 양부모. 그 단어가 민철의 귀에 꽂혔습니다. 30분쯤 지나 문이 열렸어요. 중년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은 무거웠어요. 서준아. 여자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서준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두 사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자가 경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렸습니다. 민철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는 조용했습니다. 앞좌석의 양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양어머니도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뒷좌석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또 혼날까?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15층 버튼이 눌렸습니다. 올라가는 동안에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 양어머니가 짧게 말했어요. 거실은 깨끗했습니다. 소파도 식탁도 바닥도 반들반들했어요. 아무것도 어질러져 있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있어. 양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준이는 복도 끝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이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양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이번이 몇 번째야? 이번엔 경찰서까지 갔잖아.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그러게 말이야. 애를 데려온 게 실수였나 봐. 서준이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다 들었습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더 싫어할 테니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준이는 알람 소리도 없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지만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어요. 혼자 먹으면 안 돼. 지난번에 혼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만히 식탁 앞에 앉아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 양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아침은요? 서준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먹을 시간이 없어. 쿵. 문이 닫혔습니다. 서준이는 혼자 남았어요. 10시쯤 양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서준아, 오늘 외출할 거야. 너도 준비해. 서준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을 걸 알았어요. 차를 타고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차가 낡은 건물 앞에 멈췄어요. 빛고울 아동보호시설. 서준이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거구나. 원장 선생님이 나왔어요. 중년의 여자였습니다. 오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러시군요. 어쩔 수 없죠. 원장 선생님이 서준이를 보았습니다. 서준아, 들어가자.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양어머니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으로 걸어갔어요. 2층 끝방. 예전에 살던 곳이었습니다. 침대 4개가 놓여 있었어요. 여기서 지내렴. 저녁 때 밥 먹으러 내려와. 네. 서준이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또 돌아왔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또. 그날 저녁 서준이는 식당에서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서준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서준이는 시설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그게 전부였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서준이는 눈을 떴어요.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일어나 창문을 보았어요. 1층이었습니다. 창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나갈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준이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창틀에 다리를 걸치고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풀밭에 착지했습니다. 일어나서 어둠 속을 걸었어요. 시설 담장을 넘어 길로 나왔습니다.
가로등이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서준이는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며칠 후 민철은 다시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옆 테이블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오늘은 국밥 먹자. 라면은 집에서 먹어. 라면. 그 단어가 민철의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라면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언제 와?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빨리 올게.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고 있어. 새벽 4시였습니다. 아내는 없었어요. 민수가 5살 때 가난이 싫다며 떠났습니다. 그 뒤로 혼자 아이를 키웠어요. 택시를 몰며 아침부터 밤까지 민수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아빠 언제 와? 조금만 있으면 돼. 라면 끓여 먹어. 그날도 그랬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11시였어요. 골목에 들어서는데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누가 쓰레기를 태우나.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냄새가 짙어졌어요. 그리고 보였습니다. 집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뭐야? 민철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119에 전화했습니다. 소방차가 왔습니다. 불을 껐어요. 부엌은 새까맸습니다. 라면 냄비가 가스레인지 위에 있었어요. 타서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민수야. 방으로 달려갔어요. 민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깨우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수야, 민수야.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갔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민철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내 잘못이야. 내가 집에 있었어야 했어. 민수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9살이었어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수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민철은 방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다시 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달렸어요.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집에 가면 민수 생각이 났으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주인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철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국밥이 식어 있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차가운 국물을 억지로 삼키고 계산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택시에 올랐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기사님 죄송한데요. 그때 그 아이 말이에요.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그 아이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보호시설에서 나간 모양입니다. 민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기사님 쪽으로 연락이 오면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전화를 끊었어요. 민철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또 나갔다고? 추운데 괜찮을까? 시동을 껐어요. 운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찾아야 해. 내가 찾아야 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다시 시동을 걸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아이를 찾기 위해 민철은 거리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편의점 앞, 버스 정류장, 공원. 아이가 있을 만한 곳을 하나씩 지나갔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렀어요. 신호에 걸렸습니다. 빨간불이었어요. 민철은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횡단보도 건너편 가로등 아래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서준이었어요. 같은 옷을 입고 혼자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듯 그냥 서 있었어요. 민철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찾았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앞차들이 출발했어요. 아이의 작은 등이 차들 사이로 가려졌습니다. 민철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어요. 빵!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뛰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아이에게로 달려갔어요. 서준아.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철을 보았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아저씨? 너 괜찮아?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민철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게. 어디로 가려고 했어? 몰라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민철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자. 또 국밥 사주실 거예요? 응. 그리고 민철은 말을 멈췄어요. 경찰서에 데려가. 그럼 이 아이는 또 나올 거야. 일단 가자. 추워.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웠어요.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자 주인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보았어요. 어머, 또 오셨네요? 국밥 2개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밥이 나왔어요. 아이는 이번에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먹어도 됐는데. 습관이에요. 빨리 안 먹으면 뺏길까봐. 그 말이 민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경찰서 가요? 민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네, 경찰서 안 가. 우리 집으로 가자.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일단 우리 집에 가자. 오늘은 늦었어. 내일 생각하자. 하지만, 괜찮아. 걱정하지 마. 택시에 다시 올랐습니다. 15분쯤 지나 집 앞에 도착했어요. 낡은 빌라 3층이었습니다. 올라가자. 현관문을 열었어요. 들어와. 아이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집이었어요. 방 2개, 거실 하나. 신발 벗고 여기 앉아 있어. 민철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마셔. 감사합니다. 민철은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보내지 않는다. 민수의 방을 열었습니다. 10년 동안 닫아두었던 그 방이었어요. 먼지를 닦고 이불을 펴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 네. 잘 자. 아저씨,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이는 눈을 감았어요. 민철은 불을 끄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았어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이번에는 잘할게.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민철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7시였습니다. 민수의 방을 보았어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계란을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계란 후라이를 만들고 밥을 데웠어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서준이가 나왔어요. 일어났구나. 배고프지? 밥 먹자.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다 됐어. 앉아. 식탁에 밥과 국, 계란 후라이를 놓았습니다.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맛있어요. 그래. 네. 계란 후라이 오랜만이에요. 양부모님 댁에서는 밥을 잘 안 주셨어요.
민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마쳤어요.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서준아. 네. 너 여기 있고 싶어? 저 여기 있어도 돼요? 내가 괜찮으면 되는 거야. 아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착한 애가 될게요. 말 잘 들을게요.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여기선 눈치 보지 않아도 돼.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민철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 괜찮아. 아저씨는 왜 저한테 잘해주세요? 민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를 도와주고 싶어서. 저 패 끼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조금만 있어도 돼요? 응. 오래 있어도 돼. 고마워요, 아저씨. 아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작게. 하지만 그 미소가 민철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서준이는 민철의 집에서 지냈어요. 민철은 택시 운행을 조금 줄이고 저녁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서준이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웃음도 늘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이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김서준 학생이 여기 있습니까? 민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경찰서에서 이야기하시죠. 거실에서 서준이가 나왔어요. 경찰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서준아, 괜찮아. 내가 다 설명할게.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어요. 아이를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젊은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게 미성년자 유괴죄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유괴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한참을 조사받았습니다. 서준이도 따로 조사를 받았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아이 진술에 따르면 기사님이 강제로 데려간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절차상 신고는 하셨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보호시설에 연락했습니다. 아이는 다시 시설로 가야 합니다. 민철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제가 아이를 맡을 수는 없습니까? 경찰이 민철을 보았습니다. 맡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입양하고 싶습니다. 입양은 절차가 복잡합니다. 심사도 받으셔야 하고요. 일단 시설로 보내고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설 원장이 왔습니다. 서준이를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가자, 서준아. 서준이가 일어났습니다. 민철을 보았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저씨. 서준아. 민철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다시 못 와요? 올 수 있어. 내가 꼭 데리러 갈게. 정말이요? 정말이야. 약속해. 언제요? 곧. 조금만 기다려.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과 함께 나갔어요. 주차장에서 서준이가 차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민철을 보았어요.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철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점점 멀어졌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까지 민철은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철은 시청으로 갔습니다. 아동복지과를 찾았어요. 입양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꺼냈어요. 신청자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57입니다. 결혼은? 이혼했습니다. 자녀는? 있었습니다. 사고로. 공무원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직업은요? 택시기사입니다.
월 소득은 250만 원 정도입니다. 공무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접수하겠습니다. 가정조사, 건강검진, 교육이수 등 절차가 있어요.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석 달에서 6개월입니다. 민철은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작성했어요. 입양 동기라는 항목에서 펜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이 아이가 필요합니다. 일주일 후 조사관이 집을 방문했어요. 중년의 여자였습니다. 혼자 사십니까? 네.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요. 서준이를 처음 봤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제 아들과 비슷했습니다. 혼자 있는 모습이.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서준이를 입양하려고 하십니까? 서준이가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서준이를 필요로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네. 그게 전부입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민철은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왜요? 연령, 경제력, 양육 환경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입니다. 제 신청은 6개월 후에 가능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철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쌌습니다. 서준이한테 뭐라고 말하지? 그날 밤 민철은 빛고울 아동보호시설 앞을 지나갔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서준이가 저 안에 있구나. 차를 세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시설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김서준이라는 아이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보호자가 아니시면 통화가 어렵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이라도. 규정상 어렵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철은 핸들에 이마를 기댔어요. 미안해, 서준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민철은 다시 예전처럼 살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택시를 몰았습니다. 혼자 국밥을 먹고 혼자 집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달랐습니다. 민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돈을 모았습니다. 집을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입양 교육도 미리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철은 다시 시청으로 갔어요. 지난번에 반려되셨죠? 이번에는 준비를 더 하셨나요? 네.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한 달 후 연락이 왔어요. 조건부 승인입니다. 위탁 가정으로 먼저 시작하시고 6개월 후 정식 입양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민철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설에 방문해서 아이와 면담하세요. 다음 날 민철은 시설로 갔습니다. 원장이 면담실로 안내했어요. 기다리세요. 아이를 데려오겠습니다. 혼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서준이가 들어왔어요. 민철을 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아저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아. 오랜만이야. 정말 아저씨예요? 응. 나야. 서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 아저씨가 안 올 줄 알았어요. 미안해. 늦었지? 아니에요. 왔어요. 진짜 왔어요. 민철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서준아, 우리 집에서 같이 살래? 정말 저랑 같이 살 거예요? 응. 이번에는 제대로 절차를 밟았어. 또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야. 약속하세요? 약속해.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아저씨랑 같이 살고 싶어요. 일주일 후 민철은 서준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다야? 네. 괜찮아. 집에 가서 필요한 거 사자. 차에 올랐습니다. 서준이는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아저씨, 응? 저, 라면 끓여도 돼요? 민철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당연하지. 언제든지. 혼나지 않아요? 왜 혼내? 배고프면 먹어야지. 서준이가 웃었습니다. 네. 같이 먹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서준이는 학교에 다녔어요. 친구도 생겼습니다. 웃음도 많아졌어요. 민철은 택시 운행을 줄였습니다. 아침에는 서준이와 밥을 먹고 저녁에는 일찍 들어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저씨,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어디 보자. 이렇게 하면 돼. 아, 그렇구나. 함께 웃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식 입양 심사를 받았어요. 담당자가 서준이와 면담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는 게 어때? 좋아요. 계속 살고 싶어? 네. 계속 살고 싶어요.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정식 입양이 승인되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민철은 서준이를 불렀어요. 서준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네. 입양이 승인됐어. 서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이제부터 넌 내 아들이야. 서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그 한마디가 민철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아빠야. 민철은 서준이를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일어났어? 서준이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네. 아빠도 드실래요? 그래. 같이 먹자. 보글보글. 라면 끓는 소리였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 함께 라면을 먹었습니다. 맛있다. 제가 잘 끓였죠? 응. 최고야. 서준이가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며 민철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그날 저녁 서준이가 민철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응? 저요, 나중에 크면 아빠처럼 될 거예요. 나처럼? 네.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요. 아빠가 저를 도와줬잖아요. 민철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약속할게요. 응. 약속? 밤이 되었습니다. 서준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어요. 선반 위에 민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철은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민수야, 아빠가 이번에는 잘하고 있지? 너도 기뻐해 주겠지? 사진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민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이가 먼저 일어났어요. 아빠, 오늘 아침은 제가 만들 거예요. 내가? 네. 계란 후라이 할 수 있어요.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 후라이, 밥, 김치. 간단한 식사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서준이가 만든 계란 후라이였어요. 어때요? 최고야. 서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서준이가 준비를 했어요. 아빠, 오늘 학교 끝나고 친구랑 놀아도 돼요? 응. 몇 시에 와? 5시요. 알았어. 늦지 마. 네. 서준이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다녀올게요. 조심히 가. 문이 닫혔습니다. 민철은 혼자 남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서준이가 돌아올 걸 알았으니까, 함께 저녁을 먹을 걸 알았으니까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았어요. 민철은 생각했습니다. 닫았던 문을 연다는 것, 다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고마워, 서준아. 내 아들이 되어줘서.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지 못한 이름 하나를 불렀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햇살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래 닫혀있던 마음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민철은 알았습니다. 이제는 괜찮다는 걸.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엔 더 큰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